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런 휴가로 한 주 쉬었습니다. 휴가 가서도 뉴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이젠 휴가도 다녀왔으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멜번 락다운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았던 멜번이 또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멜버른 공항 근처 격리 호텔인 홀리데이 인에서 12일 기준으로 13명이 호텔 직원과 손님이 감염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빅토리아주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긴급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4일 한 귀국자와 가족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코비드 양성 투숙객이 사용한 의료용 분무기로 직원들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는요, 일반적으로 천식과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쓰는 기기로요.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의료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빅토리아주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과 운동 등 필수적인 목적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고요. 집 밖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 모임과 결혼식이 금지되고요. 장례식 참석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패닉 바잉, 즉 사재기 현상도 일어났고요. 락다운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관중 없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NSW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빅토리아주에 대한 주경선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퀸즐랜드주는 2주간 그레이터 멜번에 대해 보더를 닫고요. 서부주는 12일 오후 6시부터 72시간 동안, 노던 테리토리 준주는 12일 오전 10시 45분부터 빅토리아 전체에 대해서 주경선을 봉쇄했습니다. ACT주는 13일부터 빅토리아주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나머주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주경선을 클로즈한 상태입니다. 타스메니아도 하드보더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빅토리아주에서 이동할 시에는 변동사항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NSW주는 12일을 기준으로 26일째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SW주는요, 12일 금요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즉 카페나 레스토랑, 미용실, 네일살롱 등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제한을 현 4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로 축소합니다. 하지만 체육관은 높은 위험도로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중국과 관련된 호주 석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화웨이 통신 장비 퇴출 결정과 코비드19 책임론을 둘러싼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왔죠. 석탄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로 인해 호주 석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네요. 호주는 중국의 최대 석탄 수입국으로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전력의 60%를 석탄에서 이제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수입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산 석탄을 수입했는데요. 운송비가 호주보다 더 들고요. 석탄의 질도 호주에 못 미친다라고 하네요. 또한 북미산 석탄 수입도 추진했지만 가격이 톤당 $100가 비싸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 석탄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난방용 석탄 가격이 2배 정도 껑충 뛰었다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생산업체 7곳이 회의를 갖고요. 석탄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수요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호준산 석탄은요, 중국 불매 운동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본과 인도에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시드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크라운 카지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람가루 쪽에 6성급 크라운 호텔과 식당이 문을 열었죠. 빌딩이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과 같은 모습이라서 정말 비슷해서요, 눈길을 끌더라고요. 자그마치 22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만든 크라운 리조트가 실현이 닥쳤습니다. NSW주의 독립주류 및 개임 감독국이 크라운 리조트를 카지노 면허를 받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리고요. 9일 NSW 주정부에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부적합 이유는요, 멜번과 퍼스에 있는 크라운 카지노가 돈 세탁을 잘할 수 있도록,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아시아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NSW주는 이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크라운 카지노 리조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엔 시드니 도심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 관련 뉴스입니다. NSW주는 2014년 음주로 인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록아웃법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를 3월 8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비드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작년 1월 킹스크로스를 제외한 구역에 록아웃법을 폐지했지만 3월 8일부터 킹스크로스의 심야 영업 제한도 폐지됩니다. 이로써 주류 판매 시간이 3시에서 3시 반으로 연장되고요. 1시 30분 이후에도 업소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부동산 경량률이요, 발음 잘 안 되네요. 경락률이 2월 들어 상승했다고 하네요. 시드니 같은 경우 89.1%를 기록했고요. 멜번은 80.8%를, 캔버라는 92.7%로 가장 높은 기록을 지금 세웠고요. 브리즈번은 74.6%, 퍼스는 75%, 애들레이는 82.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낙찰 가격도요, 예전가보다 5% 높은 가격으로 매매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기준으로 먼저 일기예보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새벽 1시 10분인데요. 구름 끼고 이렇게 비 오는 날씨, 22도 기록하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비 오고 그리고 또 구름 끼고 해 뜨는 이런 날씨가 이어지겠네요. 어쨌든 내일은 구름 끼고 해 뜨는 날씨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비가 내리네요. 온도는 거의 25도, 26도 수준의 최고 기온을 보이겠고요. 최저 기온은 19도로 같네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 일기예보인데요. 맨 위에 있는 다윈부터 볼까요? 다윈 역시 덥네요. 다윈에서는 구름 끼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번개지는 날씨가 대부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최고 기온 32도로 덥겠고요. 최저 기온 25도 기록하겠네요. 브리즈번 덥겠는데요. 33도 최고 기온 기록하고요. 최저 기온 21도입니다. 구름 끼고 그리고 해가 이제 나 있는 이 날씨 이제 예상이 되고요. 시드니, 캔버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5도, 26도 최고 기온 비슷하겠네요. 최저 기온은 21도와 18도 각각 기록하겠습니다. 퍼스 34도로 정말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네요. 덥겠고요. 최저 기온은 19도. 와,
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들레이드 구름 끼고 이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멜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비가 또 내리겠네요. 호바트도 구름 끼고 이렇게 해가 뜨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세 지역의 최고 기온은 24도, 21도, 21도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최저 기온도 14도로 비슷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식도 오랜만에 전해드렸고요. 일기예보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NSW주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기쁘지만 멜번 같은 경우 정말 또 걱정이 되네요. 부디 이 호텔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격리 호텔에서요. 지역 감염으로는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호주에서 정말 마스크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See ya!